헤드헌터를 통해 이직 시도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한두 번쯤 기분이 나쁜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가장 흔한 케이스는 열심히 이력서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아무 소식도 없는 경우죠. 뭐 이력서 잘 받았다, 결과는 탈락이다, 이 정도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나랑 상관없는 포지션을 제안해주질 않나, 은근슬쩍 말을 놓질 않나. 얘기하다 보니까 괜히 또 열받네요. 저도 당한 적 많거든요. 제가 인사 담당자이기도 했지만 저 역시 이직을 해본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많은 헤드헌터 분들을 상대해봤는데요. 기분 나쁜 경험을 자주 하다 보니까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무례한 헤드헌터의 대표적인 4가지 유형과 그들의 행동에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요. 어떻게 하면 헤드헌터를 잘 활용해서 이직에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연봉 협상에 대한 이야기는 영상 후반부에 있으니까 이직 초보 직장인 분들이라면 마지막까지 꼭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는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연락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력서 달라고 할 때는 기한 딱 정해서 제출하라고 닥달을 해놓고는 막상 제출하면 메일을 받았다, 잘 접수됐다, 이런 답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상당히 불쾌하죠. 이력서와 경력기획서 작성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모든 개인정보가 담겨있죠. 이런 중요한 자료를 보냈는데 전혀 피드백이 없다는 건 기본적인 예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헤드헌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서류 심사 결과를 안내해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아니, 떨어지더라도 안내는 해줘야죠. 그런데요, 이렇게 결과를 안 알려주는 헤드헌터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회사 인사팀에서 결과 통보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늦더라도 회사에 확인해서 알려줘야죠. 헤드헌터 믿고 지원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겁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는 애초에 이력서를 메일로 전달할 때 이런 문구를 꼭 붙입니다. 서류 결과 탈락이더라도 반드시 결과 안내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연락 안 해주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해주더라고요. 진짜 이런 헤드헌터 분들 반성해야 됩니다. 물론 좋은 헤드헌터 분들도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지원자에 대한 배려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헤드헌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아무튼 아직 이직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겪으면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데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저처럼 보낼 때 메일에 당부하는 메시지를 넣으시거나 문자나 전화로 함께 다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내 커리어에 맞지 않는 포지션을 제안하는 경우입니다. 내용을 보면 내 경력과 크게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좋은 자리라면서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처음 연락을 받으면 보통 놀라게 되죠. 이런 곳에서도 연락이 온다고? 의외의 회사와 포지션에서 제안이 오다 보니 좀 설레기도 합니다. 내 경력이 생각보다 매력적인가? 이런 착각에 빠지기도 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건 그냥 헤드헌터가 감이 없거나 찔러나 보자 하는 심정으로 제안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헤드헌터 분들도 사실 모든 직무 내용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포지션에 대해 공부를 하고 어필이 될 만한 사람을 추천해야 하는데요. 이걸 대충 하고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추천하고 보자, 이런 심정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헤드헌터 입장에서는 마땅한 사람을 못 찾아서 추천을 못하는 것보다 약간이라도 연관 있는 사람이면 넣어보고 싶은 거죠.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지원을 해보면 대부분 서류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제안을 받게 된다면 이렇게 대응해보세요. 일단 회사가 확실히 마음에 든다는 가정하에 나를 왜 추천하는 건지 물어보세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충분히 납득할 만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찔러보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이 안 나와도 넣어보시는 건 상관없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너무 매력적인 포지션이라서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면 이런 성의 없는 제안에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은근슬쩍 말을 놓는 경우입니다. 비즈니스 매너가 최악인 거죠. 헤드헌터 분들 중에는 30, 40대도 있지만 50대 이상으로 기존 직장 은퇴 후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부분은 좋지만 종종 후보자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은근히 무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말을 섞어서 하거나 훈계하는 느낌으로 소통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5에서 6년 차 이하 저연차 분들이 많이 당하시는데요.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이러면. 아니, 자기가 무슨 은퇴하기 전에나 대단한 사람이었지 지금은 엄연히 영업하시는 분 아닌가요? 이런 분들은요, 심지어 나이 어린 인사팀 채용 담당자도 가르치려 들더라고요. 가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정말 꼭 지원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런 분들에게는 이력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괜찮다가 지원하고 난 후에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러면 이력서를 물을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한두 번은 참더라도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면 정중하게 지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했다가 오히려 역으로 성을 내는 경우도 있겠죠. 너무 쫄지 마세요. 채용 합격은 회사가 시키는 거지 헤드헌터가 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분들 특징 중에 하나가 회사 임원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마치 자기의 영향력으로 합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허세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뽑아요, 회사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채용 과정 중에 이런 모습을 알게 되었는데 이 회사 꼭 입사하고 싶어서 계속 참은 경우에는 어떡할까요? 그럴 때는요, 면접 잘 보고 합격하셔서 입사 후에 넌지시 인사 담당자한테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채용 과정에서 헤드헌터의 그런 모습 때문에 너무 기분이 나빴고 회사에 대한 이미지까지 안 좋게 느껴질 정도였다. 참고로 말씀드린다. 이렇게 하시면 최고의 복수가 될 겁니다. 그 꼰대 헤드헌터는 거래처를 하나 잃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연봉 협상 단계에서 절대적으로 회사 편이 되는 경우입니다. 최종 합격 전까지는 보통 헤드헌터가 지원자에게 잘해줍니다. 이 사람이 면접을 잘 봐서 붙어야지 결국 헤드헌터가 수수료를 받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최종 합격 후 연봉 협상 단계에서 전적으로 회사 입장으로 돌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온갖 가스라이팅을 시전하기도 하죠. 제 연봉 협상 컨설팅 의뢰인분들 중에 이거 당한 분들 꽤 많았어요. 연봉 협상을 인사팀과 직접 하기 껄끄러운데 중간에 헤드헌터가 끼면 더 편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 연봉 협상 과정에서 헤드헌터는 회사 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헤드헌터에게 회사는 계속 거래를 이어나가야 할 절대 갑이거든요. 그리고 수수료도 회사로부터 받으니까요. 회사 입장을 맞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양쪽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회사를 설득해 연봉을 더 받아내는 것보다 후보자를 설득해 회사안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입니다. 이 채용이 깨지면 후보자 연봉의 20% 내외 정도의 수수료가 날아갑니다. 수천만 원은 되겠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무튼 보통 연봉 협상 단계에서 헤드헌터가 하는 가스라이팅은 이런 식입니다. 희망 연봉이 너무 높다. 이러면 채용이 깨질 수 있다. 회사 제안을 그냥 받아들여라. 괜히 더 올려달라고 얘기했다가 안 좋게 본다. 내부 기준이 있어서 이 금액 이상은 힘들 거다. 이 정도면 연봉 잘해주는 거니까 그냥 수락해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후보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연봉 협상에서 채용이 깨질까봐 찝찝하지만 수락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물론 막무가내로 알려달라고 하면 안 되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재검토 요청을 해보셔야 합니다. 회사에 어필하는 것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헤드헌터가 중간에서 막는다고 그대로 따르시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겁니다. 실제로 인사팀이 강경해서 그런 상황을 헤드헌터가 전달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헤드헌터가 제대로 상황을 알려준 거겠죠. 그렇지만 분위기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명분과 근거가 있다면 재검토 요청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드헌터한테 안 되더라도 의견 전달을 해달라고 하세요. 정 말이 안 통하면 인사팀에 직접 메일 보내겠다고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인사팀하고 다이렉트로 소통하겠다고 하면 헤드헌터도 불쾌할 수 있으니까 해볼 만큼 해보고 도저히 말이 안 통하면 그때 직접 인사팀과 소통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무례한 헤드헌터의 유형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경험하신 분들은 공감하면서 들으셨을 테고 아직 경험이 없는 분들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직에 성공하기 위해 헤드헌터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채용 포지션은 공고를 올려서 모집하지 않고 헤드헌터를 통해서만 사람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헌터를 통한 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인 잡코리아, 리멤버와 같은 플랫폼에 오픈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의외로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안은 일단 다 받아보시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회사와 포지션일 때 헤드헌터한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헤드헌터 상대하면 피곤하고 위험하니까 난 안 할래. 이게 아니라 내 이직 성공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접근해보세요. 그리고 실력 좋고 일처리 깔끔한 헤드헌터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을 만나면 잘 활용해서 회사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도 면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헤드헌터 관련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 인사 담당자였습니다. 그리고 경력 채용을 담당했었는데요. 채용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는 칼 같고 빈틈없는 이미지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저는 안 그랬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일을 하면서 한켠에 항상 걱정을 안고 살고 있었어요. 채용이 너무 많고 계속 일은 쏟아지는데 현업에서는 사람 없다고 닥달을 하지 위에서는 왜 빨리 안 되냐고 압박하지 너무 바쁘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요 협상이 깨져서 이 사람이 안 올까봐 걱정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채용에서 항상 회사가 갑인 건 아닙니다. 제가 일하다 보면 적당한 사람 못 구해서 공고도 여러 번 올리고 채용이 6개월 넘게 안 되는 포지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협상이 깨져서 다시 뽑는 과정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싫었고요. 상사와 해당 팀에서 욕먹을 거 생각하면 더 싫었습니다. 만약에 이직하는 분들이라면 채용 담당자도 마냥 갑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잘 공략하면 원하는 부분을 얻어낼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넘겨짚고 고자세로 가면 안 되겠죠. 주고받으면서 분위기도 보고 카운터 오퍼를 날려야 합니다. 이직 과정에 있는 분들이 이런 속사정은 당연히 모르시겠죠. 하지만 인사팀도 다른 팀하고 다를 거 별로 없습니다. 이 지점을 잘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상 최담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